안녕하세요. 연금으로 미래를 바꾸는 연금술사입니다. 주식시장이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이 안전하게 돈을 굴려야 되는 이 방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이 안전하게 돈을 굴리면서도 이 수익률과 절세 혜택까지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요. 국내 ETF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품, 바로 코덱스 CD금리 액티브 합성 ETF입니다. 아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제는 예금이 아니라 금리형 ETF, 이 파킹형 ETF를 선택하시게 될 겁니다.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ETF는 항상 네이밍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풀어보면 이해하기가 쉽죠. 먼저 코덱스는 이 삼성자산운용사에서 만든 ETF를 말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CD금리는 이 ETF가 추종하는 지수를 말하는데요. 이 CD금리, 이 CD라는 거는 양도성 예금 증서를 말합니다. 이 CD에 붙는 금리를 추종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고, 세 번째 액티브는 이 CD 금리를 추종하되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그런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마지막 합성이 있는데, 이것은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실제로 이 CD 상품, 이 기초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그런 상품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핵심은 이 상품은 CD 금리를 추종하는 ETF다. 근데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구나가 될 수 있겠죠. 그렇다면 앞서 설명한 이 CD, 이 양도성 예금 증서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양도성 예금 증서를 말한다고 했죠. 은행이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CD라는 것을 발행을 합니다. 즉 쉽게 말하면은 금융상품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. 보통 이 CD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3개월 내진 6개월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CD 금리형 ETF는 보통 91일 금리를 추종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금융상품을 만들면은 단기 금융시장에서 이 기관들이 매수를 해서 상품을 가져간다. 그럼 기관들은 어떤 혜택을 받냐? 이 CD 상품을 사면은 91일 뒤에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붙여서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. 근데 이 CD 상품은 양도성, 즉 매수 매도가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 양도성 예금 증서다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. 어떻게 보면은 구조는 채권이랑 비슷해요. 다만 채권이랑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은,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발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 은행이 발행하는 단기 채권, 이 만기가 짧은 채권이 바로 CD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은행이 발행하기 때문에 이 예금 증서라는 이름이 붙죠. 근데 은행 엄청 튼튼하죠. 일반 기업보다. 정기 예금이란 이미지처럼 조금 더 안정적인 상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현재 CD 금리는 얼마냐면은 4월 23일 기준으로 2.71%입니다. 그렇다면 이 CD 금리 추종하는 ETF, 이 상품의 장점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. 첫 번째로 매일매일 이자가 쌓인다는 점이에요. 어떻게 보면 파킹 통장과 비슷하죠. CMA 계좌 여러분들 많이 만들어 갖고 계실 텐데, CMA 계좌에도 돈을 넣어두면은 매일매일 이자가 쌓이는 걸 볼 수 있죠. 이와 같이 ETF를 매수만 하더라도 매일매일 이자가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파킹형 ETF라고 불리기도 하고요. 하루하루 금리를 일할 계산해서 쌓고 그걸 다시 복리로 굴리는 구조라서 시간이 갈수록 일복리의 효과가 있겠죠. 물론 그게 엄청나게 크진 않겠지만 결국에는 예적금보다 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. 특히 앞서 CD 금리가 2.71%라고 했는데 그거는 오늘 날짜 기준이고요. 직전 1년간 이 CD 금리 ETF를 갖고 있었을 때는 누적 수익률이 코덱스 상품 기준으로 약 3.3%였습니다. 높은 금리를 제공했던 터라 이 파킹형 ETF에도 높은 금리에 돈이 몰렸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투자도 간편하다는 점인데요. 이걸 예적금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입을 하면은 높은 금리 받기 위해서 이 우대 금리 조건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카드를 연계해야 된다든지, 급여 통장을 연결을 해야 된다든지, 공과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든지 등등, 여기서 0.1, 여기서 0.3 등등등,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. 근데 이 ETF는 한번 딸깍 매수만 한번 해놓으면 끝입니다. 알아서 복리로 쌓여가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현금화도 강점이 있죠. 예적금은 1년 만기 상품 가입하면은 중간에 해지했을 때 페널티가 있지만, 이 ETF 상품은 주식처럼 언제든지 장이 열리면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뛰어납니다. 마음만 먹으면 당일 매도 후에 바로 현금화도 가능하니까 단기 자금 관리용으로도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은 바로 이 ETF가 절세 계좌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. 우리가 일반 주식 계좌에서 이 ETF를 매수하게 되면은 15.4%의 배당소득세를 떼갑니다.
반면에 이 ISA 계좌에 투자하면 어떨까요? 의무 납입 기간 3년만 충족하면은 최대 400만 원의 이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.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에는 이 과세 이연 효과가 있죠. 운용할 때 바로 과세를 하지 않고 나중에 55세 이후에 내가 연금으로 수령할 때 15.4%가 아닌 5.5%의 저율과세를 하게 됩니다. 세금적으로도 혜택이 더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IRP 계좌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안전자산 룰이라는 게 있어요.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30%는 이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. 그때 어디에 투자하냐? 예금이 아니라 바로 이 금리형 ETF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더 강점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죠. 이 CD 금리를 추종하는 ETF는 아까 제가 소개한 코덱스 하나뿐이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여러 개가 있습니다. 제가 시가총액 순으로 이 세 가지를 딱 꼽아왔는데 요 세 가지만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코덱스, 타이거, 라이젠데 각각 삼성자산운용, 미래에셋자산운용, KB자산운용에서 출시한 상품이다. 상장일이 비교적 최근이죠. 왜 최근이냐면은 금리가 낮았을 때는 수익률도 낮았기 때문에 별로 메리트가 없다가 어느 정도 고금리 시기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이 금리형 ETF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.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기 때문에. 어쨌든 요 세 상품 모두 이 91일물 CD 금리를 추종을 한다. 제가 시가총액 1위인 ETF라고 설명을 드렸죠. 국내에서 통틀어서 시가총액 1위인 상품이 바로 이 코덱스 8.2조나 차지하죠. 그 다음 CD 금리 투자하는 ETF가 이제 타이거 미래에셋에서 만든 5.1조, 세 번째가 KB가 1.1조. 어떻게 보면 출시가 가장 늦었죠. 늦은 만큼 시가총액도 낮다. 근데 보시면은 거래량도 엄청 적어요. 1900조밖에 안 돼요. 근데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명실상부 시가총액 1위 상품만큼 거래량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. 그래서 이 세 상품 중에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? 당연히 1순위는 코덱스 CD금리 액티브가 되어야 되는데요. 그 이유가 우리가 ETF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이 시가총액과 거래량인데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거래량도 많겠죠.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한다는 뜻이니까. 근데 이 거래량이 촘촘할수록 내가 나중에 호가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없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시가총액 높은 코덱스를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겠고요. 두 번째가 바로 이 총보수 비용입니다. 내가 이 상품을 운용하면서 내야 되는 비용이 얼마냐. 보시면 코덱스가 0.03 정도, 라이즈도 0.03 정도입니다. 근데 이 타이거 상품 같은 경우에는 0.05나 돼요. 0.02%의 어떤 차이가 있죠. 요것만 보더라도 요걸 투자해야겠죠. 실제로 1년간 수익률 보시면은 대부분 3.3% 내외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코덱스 상품을 매수하려고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. 한 주당 가격이 100만 원이 넘어요. 그래서 지금은 여유 자금이 많이 없어서 소액으로 좀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이 100만 원이라는 어떤 허들 때문에 투자를 못 하실 수가 있겠죠.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? 그러면 1순위 말고 2순위를 봐야 되는데 금액은 뭐 5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. 다만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KB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. 그래서 저 같으면은 차라리 타이거 상품을 매수하는 게 낫지 않냐. 총보수가 0.02%나 높은데요? 라고 하는데 이게 이 0.02%라는 게 1000만 원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2,000원 정도 수준 됩니다. 2,000원 수준. 근데 우리가 소액 투자 때문에 투자하는 거잖아요.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투자한다라고 보시면은 이 0.02%의 차이가 얼마죠? 200원 수준입니다. 200원 수준. 200원 수준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그래도 좀 감수하는 게 낫지 않느냐. 거래량이 적은 것보다는 좀 더 거래량이 많고 시가총액이 높은 상품으로 가되 1순위는 당연히 코덱스여야 되지만 이 주가의 허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55,000원짜리로 가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 CD금리 ETF 투자할 때 유의사항은 없을까요? 있습니다. 하나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 CD금리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. 은행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지금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를 해주잖아요. 하지만 ETF는 이 금융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. 다만 우리가 그래도 이 상품이 100% 안전하다라고 말은 하지 못하겠지만 이 상품을 발행하는 주체가 어디죠? 바로 은행입니다. 은행이면은 거의 안전한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. 사실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문제가 생기진 않겠죠. 정말 극도로 낮은 가능성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는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은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점이에요. 아까 한 가지 의문을 가지셨을 수도 있어요. 아니 아까 말하기로는 CD금리가 2.7%라 그랬는데 왜 수익률은 3.3%나 되지? 이 2.7%는 오늘 날짜 기준입니다. 4월 23일자 오늘자 기준이고 아까 말한 이 3.3%의 수익률은 직전 1년간의 수익률이다. 누적 수익률이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양도성 예금 증서 같은 단기 금융시장에 있는 상품
상품들은 이 기준금리 영향에 직결로 받는데요. 직전 1년도 24년 4월에 보시면은 기준금리가 3.5%였어요. 근데 지금 얼마나 떨어졌죠? 2.75%까지 떨어졌죠. CD금리도 마찬가지예요. 딱 1년 전에 CD금리 보시면은 약 3.5% 정도였는데 1년 동안 2.7%까지 내려왔죠. 어떻게 보면은 기준금리보다도 지금 이게 CD금리가 더 낮은데 그건 아무래도 지금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기조 하에 앞으로 더 이게 내려가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시장의 예측이 좀 반영된 값이 아닌가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 상품이 언제나 3.3%를 지급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CD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이 수익률도 내려갈 수 있다. 근데 제가 이 이자는 매일매일 일봉리로 준다고 했죠. 매일매일의 CD금리를 기준으로 이게 누적이 돼서 연간 합산해서 내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당연히 앞으로 금리가 하락한다고 하면은 이 수익률은 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.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없나요? 물론 요것도 100% 안전하다고 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CD 발행의 주체가 은행이고 은행은 신용도가 매우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안전자산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실제로 상장 이후에 수익률이 음으로 간 적은 뭐 거의 없다시피 봐도 무방하고요. 이 그래프 보시다시피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한다. 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. 그래프가 좀 완만해질 수는 있겠지만 음으로 가진 않는다. 뭐 나중에 혹시나 은행이 망한다거나 혹은 국가 부도 사태가 났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를 볼 확률은 때는 있겠죠. 근데 낮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지만 투자자라면 이런 가능성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.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매수 매도 시 거래 비용 존재한다. 아까 말한 대로 거래량이 거의 없으면은 이 호가 스프레드가 비어집니다.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가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를 이 가격에 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겠죠. 호가창이 비어있기 때문에. 근데 이것도 코덱스나 이런 시가총액 높은 상품 투자하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걱정할 일이 거의 없다. 우리에게는 좀 이론적인 문제다. 이것도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증권 계좌에서 거래 시 세금이 있습니다. 이 세금이 ETF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. 첫 번째가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했을 때 국내 주식을 담은 ETF를 국내 주식형 ETF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코덱스 200이 있죠.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코덱스 200. 요 주식형 상품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예요. 다만 분배금에 대해서는 15.4%를 매깁니다. 근데 그 외 ETF에 해당할 경우는 조금 세금이 달라요. 요거는 국내 주식 말고 해외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들은 그 외 ETF에 분류가 되는데요. 미국 S&P 500을 추종하는 그런 ETF라든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코덱스 CD금리 액티브 같은 경우도 이 채권에 해당을 하겠죠. 요거는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.4% 세금이 붙습니다. 똑같이 분배금도 15.4%가 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증권 계좌에서 거래해서 매수 매도를 할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품을 제대로 활용하려면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. 이 절세 방법도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. 첫 번째가 내가 만약에 단기 목돈 마련 용도로 상품에다가 투자를 한다. ISA 계좌에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. ISA 상품 같은 경우에는 서민형으로 가입하실 경우 연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죠.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? 내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ISA 계좌에 넣고 CD금리 ETF로 연 3.5% 수익을 냈다고 해볼게요. 1년이면은 70만 원이죠. 2년 차도 70만 원, 3년 차도 70만 원에서 3년 뒤에 총 210만 원의 수익이 나요.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 납입 기간은 3년입니다. 3년 뒤에 내가 비과세 혜택 수혜를 받으면서 해지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은 210만 원 수익 났을 때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. 일반형으로 볼게요.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10만 원의 9.9% 이 초과분은 분리과세로 넘어가죠. 이럴 경우 내가 내는 세금은 9,900원이 됩니다.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일반 주식 계좌에서 투자했다면 어떨까요? 210만 원에다가 15.4%를 곱해야겠죠. 그럴 경우 발생하는 세금 차이가 높기 때문에 내가 단기간으로 한 3년 정도 묵힌다. 그러면은 의무 납입 기간을 채웠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. 이러다 보니까 예적금이랑 비교했을 때 이자 소득세 15.4% 내는 거 비교해 보면은 훨씬 더 이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미 ISA 계좌 만드신 분들이라면은 이미 3년이 다 채워졌다라는 가정을 한다면은 언제든지 쉽게 1년 차에도 뺄 수가 있겠죠. 단기 자금은 이렇게 운용을 하시면 되고요. 만약에 내가 장기 투자 용도에서 쓴다. 바로 이 연금저축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요즘처럼 금리가 좋을 때 그렇다면은 이 안정성과 높은 수익률까지도
모두 챙길 수 있는 3마리의 토끼를 잡는 방법이다. 아까 처음부터 설명을 드렸었고요. 두 번째, 이 거시경제가 요새처럼 혼란스러울 때 주가가 막 빠진다. 잠깐 내가 투자금을 좀 빼고 싶은데 그냥 현금으로 두긴 뭐하고 잠깐 파킹할까? 이 파킹형 ETF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내가 만약에 IRP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이 안전자산 30% 룰이 있는데 어디에 매수를 하지 했을 때 이 상품으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. 이렇게 절세 계좌까지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연금저축이나 IRP에서도 연금 수령할 때 5.5% 저율과세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즉,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식 계좌에서 하기보다는 이 절세 계좌에서 활용하면은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고금리 시대가 이제는 곧 저물 것 같아요. 올해 연준에서도 금리를 뭐 2번 정도는 인하한다는 어떤 예측이 반영되고 있는데 뭐 그 사이에 어떤 트럼프의 관세 이슈 때문에 좀 혼란스럽긴 했었죠. 어쨌든 금리가 다시 초저금리까지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이 CD금리 ETF를 투자하기에 아주 적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매일매일 일복리로 누적이 되는 이 상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절세 혜택 받아가면서 투자하시면은 최고의 재테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점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었고요. 더 추가적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은 답변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.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